안녕하세요. 인문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인문학 타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문학에서 바라보는 죽음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작년 넷플릭스 시리즈 흥행작인 더글로리를 보셨나요? 작중 주요 인물 중 하나인 손명호라는 캐릭터와 여기 이 고전주의 예술작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손명호의 목에 있는 타투와 이 그림 속 사람들이 가리키고 있는 문구인데요. 자세히 보면 메멘토 모리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문구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몇백 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일까요? 드라마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문구는 중세시대부터 유행하던 사상이 형상화된 것인데 이 그림을 통해 그 뜻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마사초의 성삼위일체라는 그림으로 각종 문화와 예술이 꽃을 피운 르네상스의 시작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그림입니다. 마치 조각한 것과 같은 입체감, 그리고 소실점을 하나로 보호는 선원근법이 이성을 중시하고 비례, 황금 비율 등을 고려하던 고대 그리스 로마의 부활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그림 하단 부분인데 이 하단 부분은 지하세계, 즉 죽음의 세계를 뜻합니다. 석관 위에 해골이 누워있고 그 위엔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한때 그대와 같았노라. 그대도 지금의 나와 같아지리라. 이는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의 정신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언젠가는 나처럼 죽는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그림 속 사람들은 돌에 적힌 어떤 문구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고전주의 화가인 니콜라 푸생이 그린 신화적 요소의 역사화인데요. 우측의 여신과 좌측 3명의 양치기들이 읽고 있는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문장은 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아르카디아는 고대 그리스의 한 지명으로 유토피아와 같은 이상향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큰 구조물은 그냥 돌이 아니라 석관, 즉 누군가의 무덤입니다. 그러므로 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 라는 말은 이상향, 즉 모든 것이 완벽하다 상상되는 곳에서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 역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그런데 이들은 왜 이런 문구를 그림의 소재로 삼은 것일까요? 예술은 시대의 흐름이 형상화된 역사적 기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이 그려졌다는 건 당시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떤 의식의 유행이 있었단 말인데요. 이 그림이 그려진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문구를 그림에 집어넣은 것일까요? 마사초가 해당 그림을 그린 15세기엔 종교가 매우 중요했던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현세의 삶도 중요하지만 내세의 삶, 즉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은 교회에 막대한 양의 돈을 기부하거나 비싼 돈을 주고 미술작품을 의뢰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 즉 성부, 성자, 성령을 그리는 그림에 본인을 같이 그리게 했습니다. 마사초의 그림 속 두 인물도 이 그림을 주문한 당사자들로 이런 행위들을 통해 신과 가까워지고 죽은 뒤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잘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 메멘토 모리는 현재 너희가 하는 행동에 따라 너희는 천국에 갈 수도 지옥에 갈 수도 혹은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즉 현세를 살아가면서도 죽음 이후의 내세를 염두에 두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명호의 경우는 메멘토 모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손명호는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성인이 되어서도 마약, 폭행, 협박, 절도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의 목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문구가 타투로 적혀있다는 점이 참 모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에 대해 이런 방향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중 손명호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문동원이라는 캐릭터는 타투 위에 파스를 붙인 명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문신을 파스로 대충 가려서 스페인어로 다른 뜻이 생겼다. 여기서 동훈이가 말한 새로운 뜻은 메모리, 나는 죽었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작중 손명호는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다 메모리라는 문구처럼 죽습니다. 한편 메모리라는 말은 수동의 의미를 가져서 나는 죽어버렸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손명호는 자신의 목에 적힌 타투처럼 죽음을 기억하지 않아서, 즉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범죄가 이후 어떤 결과를 낳을지 생각하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죽어버렸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선징악의 뜻이 첨가된 메멘토 모리라 할 수 있겠군요. 이로써 르네상스와 고전주의 시대의 미술작품과 더글로리의 손명호를 통해 죽음을 기억하라는 문구 메멘토 모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시나요? 더 이상 몇백 년 전의 과거처럼 사후세계에 대한 열망이 당연시되지 않는 세상에서, 그리고 권선징악이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사실 과학의 입장에서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여도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시간은 계속 흐르며 삶과 죽음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주연이며 모든 사건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어야 함에도 우리는 우주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이 만들어낸 하나의 양상일 뿐이며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은 찰나의 순간에 그칩니다.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우리는 세상으로 내던져졌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계획과 목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쓰여지는 각본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유전이나 주변 환경과 같은 잘 이해할 수도 없는 힘들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무의미에 대해 말하는 사람으로는 대표적으로 알베르트 까뮈가 있습니다. 페스트나 이방인 등의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의 저서 시지프스 신화에서 까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지프는 신의 노여움을 사서 바위를 산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 인물인데요. 까뮈는 이 형벌이 무서운 궁극적인 이유는 노동이 끝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노동이 아무런 목적이나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바위를 산 정상까지 열심히 밀고 올라가도 그 바위는 다시 내리막길을 따라 원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시지프에게는 성공이라 간주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형벌은 돌을 산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그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점, 즉 무용함이 진정한 공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 역시 시지프의 형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볼 때 우리는 각자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각자의 내면은 의미와 목적, 중요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임무와 목적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조직합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볼 때 우리는 자꾸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며 우리의 행동과 목적은 하찮고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목표와 목적은 단순히 같은 것을 반복할 뿐이며 우리 삶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고 까뮈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것은 위대한 영웅적 행동이라며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부조리 상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 역시 인간의 삶은 무한히 반복되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덧없고 헛된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과학적,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과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우주적 관점에서도 의미 있어야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는 어쩌면 시지프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고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돈을 모아 선물을 사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술 한잔 기울이는 이 모든 일상은 밖에서 보면 별 의미가 없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와 같은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하다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들은 밖에서 봤을 때 의미가 없으므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방 안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비교했을 때 결과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은 실제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고민 중 하나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간은 계속 흐르고 나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동시에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편 엘렌 랭어라는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우리가 선택권을 가짐으로써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주장합니다. 랭어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한 사람이 더 젊다는 연구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랭어는 요양원에 있는 70, 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시켰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노인들의 힘과 시력, 청력 등의 신체적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며 걸어야 하고 혼자서 몸을 일으키기도 버거워 주로 의자에 앉아 생활하고 몸을 움직이는 데는 항상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노인들이 실험이 시작되고 난 뒤부터는 차차 스스로 일을 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 일주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랭어의 이런 실험 결과가 가리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즉 마음가짐이 우리의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스스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실제로 유의미한 영향을 행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즉 인간의 본질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는 말을 좋아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말은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들은 사실 영원하지 않으며 이를 인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소중하다는 것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이처럼 영원하지 않기에 그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에 소중한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설령 이런 저의 삶이 우주적 관점에서 무의미하더라도 잘 쌓아온 어제가 있다면 다가올 내일은 조금 더 나은 하루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나의 오늘 하루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더라도 물줄기가 산과 바위를 깎고 협곡을 만들듯 오늘이 모여 더 나은 내일이 만들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듯이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옳다고 가정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가치를 옳다고 가정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 판단을 스스로 내리기 위해선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 배우는 것을 멈춰선 안 되겠죠. 끊임없이 나, 그리고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 배우고 성찰해야 합니다. 영상 초반에 봤던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메멘토 모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문구입니다. 의미와 무의미가 수없이 점철된 오늘날, 메멘토 모리의 뜻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기에 오히려 소중하고 세상이 무의미로 가득 찰지라도 우리는 모래 한 줌만큼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있음을 느낀다. 오늘을 살아라.